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새해 들어 미국의 긴축 정책 움직임에 따라서요, 작년에 크게 오른 성장주들은 하락을 하고 반대로 소외를 받았던 경기 민감주로 매기가 집중이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그럼 이 경기 민감주의 추가 상승 여부, 그리고 포스코, 현대, 미포, 조성 등 주요 종목의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경기 민감 가치주가 상승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미국의 긴축 정책 영향 때문이죠. 연준이 지난 12월 달에 FOMC 정례 회의에서 예상보다 빠른 기준금리 인상,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는 3월로 전망들을 하고 있고, 또 이 양적 긴축 가능성을 논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죠. 자, 양적 긴축이라는 것은 이 연준이 자산 매입을 통해 늘린 보유 자산을 다시 매각해서 보유 자산을 줄인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 연준이 자산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죠. 한 달에 1200억 달러씩 풀었어요. 지난 11월 달부터, 그렇죠? 1200억을 150억 달러씩 줄이다가 새해 들어서 지금 300억씩 줄여서 3월 달이면은 자산 유동성을 푸는 것을 3월 달에 끝내자마자, 그렇죠? 그동안에 많이 자산을 보유했죠. 8조 8천억 달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또 시장에 자산을 매각을 하면서 돈을 줄인다는 거죠. 다시 들여와서 시중의 유동성을 축소를 한다. 그렇죠? 금리도 인상을 한다. 이러한 이 긴축 정책 영향에 따라서 성장주들은 하락을 하고 가치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이 새해 크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작년 2월서부터 5월, 지금 이게 좌측의 차트가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작년에, 그렇죠? 이 연초에 이게 크게 상승할 때 우리나라 2월에서 5월까지 뭐 조선, 철강, 건설, 그렇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죠? 자, 지금 우측에 보면 차트 보면은 현대, 미포, 조선인데 바로 요 시기죠. 뭐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만 원대에서, 그렇죠? 이 9만 7천 원, 거의 10만 원까지 100% 넘는 상승 흐름이 바로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다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늘 새벽에 마감됐을 때 1.7이죠. 작년 고점이 1.75고 장중에는 1.8% 작년 고점을 형성을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2%가 돌파될 걸로 전망이 우세해요. 자, 기술적 분석을 봐도 그렇죠? 이 고점 한 2.1%까지는 아마 좀 상승을 우리가 열어놓고 대비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그러면 작년과 그리고 예전의 흐름을 봤을 때죠,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흐름이 좀 더 나타날 수는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하지만 우리가 좀 차이점을 보면요, 작년에는 삼성전자라든지 대부분 종목군들이 1월달 중순경에 최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던 시기인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고 또 이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거기에 따라서 또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요번에는, 그렇죠? 예, 작년만큼 아까 말씀대로 현대, 미포, 조선이 한 3개월 동안에 100% 넘는 상승, 이런 기간이라든지 상승 탄력이라든지 이러한 모습은 길지는 않을 듯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흐름이죠. 그리고 모습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충분하게 상승을 하고 조정을 다 받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뭐 보통 우리가 예전의 과거 흐름을 보면요, 주가 성장주들이 상승을 하다가 많이 올라서 쉴 때, 그렇죠? 한 2, 3주 정도 쉬면서 소외받은 종목군들이 2, 3주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짧게 보면은 2, 3주, 길면은 작년만큼, 3개월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흐름이
반도체 업황이 좋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지금 1주 지났고 요즘 이제 주봉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아직도 한 1, 2주 정도는 또 최소한 또 상승 여력을 우리가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뒷부분에 가서 이 경기 민감주, 그죠? 예, 유망 종목하고 예,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대투자연구소에서 2022년 증시 전망 및 핵심 유망주를 주제로 교재를 판매하고 있죠. 지금 여기 나타난 대로 22만원인데요. 이 22만원 안에는 지금 현재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료 정보죠. 3개월에 150만원. 그 회원들과 똑같은 정보를 1개월 동안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번에 교재 판매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마감이 되니까는 여태껏 이수장증권 TV를 방송을 듣고 이 회원 가입에 대해서 망설였던 분들, 좋은 기회, 22만원의 교재도 구입하시고 또 1개월 동안 유료 회원과 동일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맨 뒤에 자세한 내용 올려드렸어요. 관심 있는 분들 여기 신한은행 있죠? 여기로 입금을 해 주시고 또 여기 핸드폰 번호로 입금자 명과 그리고 이 교재를 받을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이제 주말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유망 종목으로 한 17개 종목, 그러니까 주력주, 대형주를 7종목, 중소형 개별 종목 10종목을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말 동안에 그 종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년에도 교재를 판매를 했죠. 21년 중소형 유망 종목 10종목 해서요. 자, 그때 한 상반기만 놓고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한 20%, 코스닥 지수가 그 기간 동안 최고점이 한 16% 올라갔는데 저희가 추천한 10종목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50% 가까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간 게 100% 넘는 종목도 있고 작년 한 해를 같은 거 보면은 펄 어비스 같은 경우 우리가 한 4만 7, 8천 원대 했으니까 지금 14만 원대 고점 찍고 지금 조정받지만은 상당히 큰 폭이고 평균적으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다. 올해도 이 중소형 종목이라든지 주력 종목들 엄선을 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아마 좀 결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종목 아까 말한 주력주 7종목 그리고 중소형 종목 10종목을 타이밍이 오면은 우리는 이제 정보를 보낼 때 단문식으로 어떤 종목을 사라 팔아가 아니라 리포트 형식으로 회사 개요라든지 상승 논리 1, 2, 3 그리고 매매 전략 등 어느 정도 가격대 목표가 이런 것들을 리포트 형식으로 길게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아마 그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이번 기회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기 민감주 중에서 우리가 지금 선박 조선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어젠가요?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작년 국내 조선업 수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2013년 이래 8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죠. 또 코로나 이전 2019년 대비해도 85% 증가한 1744만 CGT. 이 CGT가 이 표준선 환산으로 된 톤수라 그러죠. 자, 그래서 크게 수주가 증가했다. 특히 그 수주가 증가한 부분들이 다 고부가가치 선박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친환경 선박. 지금 보면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전 세계 발주량 302척 중에 65%에 해당되는 191척이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다. 수주가 많으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조선 업종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그 내용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죠. 자, 수주권을 보면 현대 3사,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사모중공업 등이 있죠. 이 올해 목표액을 149억이었는데 이걸 53% 초과한
228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주가 엄청 잘 됐다라는 내용이죠. 삼성중공업도 이 목표 수주의 91억을 34% 넘는 122억 달러를 달성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대우조선해양도 그죠? 이 수주가 108억 달러로서요. 목표 수주액 77억 대비 40%가 넘는 규모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주가 많이 나오면은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월 6일 날 이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이 안젤리쿠스 그룹 산하에서 LNG 운반선 두 쪽 5천억짜리 수주를 했는데, 그죠? 주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호재성 재료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좋은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주가는 올라가야 되고, 나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하락을 해야 된다. 좋은 얘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억이 넘는 수주를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면은 그 종목은 조정 내지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대우조선해양이 1월 6일 날 5.5%, 그죠? 그러면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우조선해양, 그죠? 이러한 흐름에서 이 조선주들이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심리적으로 봐도, 그죠? 들어앉아 있는 주체된 세력들이, 그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도 조선업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불확실성은 이 밸류션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최근에 조선업종은 무산 통상임금 소송 패소와 기업 결함 심사 우려에 따라서 주가가 억눌려 있는데, 이미 이러한 불확실성은 주가에 반영이 돼서 1분기부터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한국조선해양은 4천억, 현대중공업은 3천억,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1천억의 충당금을 반영할 예정인데, 그죠? 이 충당금의 70%는 영업비, 그리고 30%는 영업의 비용으로 반영이 예상이 된다 해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서 부담이 되지만 그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특히 이 아까 말한 대로 수주가 작년에 크게 증가했는데, 그죠? 올해도 수주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올해 여기 보면 조선의 본격적인 수주 반등은 올해 2분기가 예상이 됐었다며, LNG선 운반선은 지난해 4분기부터 회복이 확인이 됐고 올해 최소 51척의 발주가 예정되어 있다. 그죠? 그는 기존 예상과는 달리 연초부터 이 수주가 지속이 되고요. 지난해 4분기 이원 물량 등의 계약 체결로 1분기부터 LNG선,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바탕으로 호수주가 지속이 예상이 된다. 그렇죠? 신한금융투자 나온 리포트에서 이 조선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고, 또 주가는 거기에 발맞춰서 상승하고, 또 이것이 신한금융투자뿐이 아니라 이것이 더 확산, 다른 여타 증권사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계속 전해지면은 우리가 지금은 한 2, 3주 정도 상승할 걸 봤는데, 조금 더 시장에서 초점이 맞춰지면은 추가로 기간이 좀 더 늘어질 수 있지만, 지금은 한 2주 정도, 지금 1주 지났으니까 앞으로 한 1, 2주 정도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 자, 그럼 조선주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는요, 현대미포조선을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은 타 조선사와 이 비교를 해서 이 건조 기간이 6개월 짧기 때문에 수주 회복기에 매출액 증가 및 주가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실적 부분 봐도요, 2020년에 영업이익이 367억이고 작년 2021년에는 적자죠. 1246억. 근데 올해는 1000억대 흑자가 전환이 된다는 내용이고, 또 하나 우리가 심리면을 봤을 때 1월 4일 날, 그쵸? 이 컨테이너선 3척을,
수주를 했어요. 계약 금액이 1138억. 그죠? 매출의 규모는 한 작년 대비해서 한 4% 정도인데 주가는 8%나 올랐다죠. 자, 아까 대우조선해양도 1월 6일 날 5천억 수주를 했는데 한 5.5% 올랐는데 현대미포는 8.7%. 시장에서 작은 재료에도 반응이 크게 나온다. 좋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란 얘기죠. 자, 그런 부분에서 현대미포조선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자, 그럼요. 현대미포조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흘째 상승세가 이어지는데 추격 매수는 상당히 부담되죠. 항상 이수장증권TV에서는 따라가지 말고 조정 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78,000원 전후죠. 살짝 깨지는 선에서 바로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전고점, 전저점죠.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그러한 부분에서 78,000원 좀 깨지는 부분에 좀 들어가고 이거 만약에 이것이 안 내려오고 올라가면은 나하고 인연이 없다라고 보시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오늘도 등락폭이 커서 좀 빠질 가능성이 큰데 또 힘있게 계속 치고 간다 그러면은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의 한 10%나 그렇죠? 만약에 8만원 밑에 내려왔는데 잘 안 빠지려고 노력한다. 뭐 8만원 밑엔 뭐 79,000원 전후에서 그러면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이 한 1, 20% 먼저 사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내 거 체결되고 그냥 빨리 가면은 작은 물량 갖고 빨리 먹고 나오면 되고 그렇죠? 대신 내가 1, 20% 샀는데 더 빠져서 아까 말한 대로 뭐 77,000원대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 된다 해서 현대미포조선 일단은 78,000원 약간 깨지는 선에서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를 이용했는데 지금 어제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거래도 많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한번 받을 자리다 해서 한 3, 4일 정도 조정 받으면은 그렇죠? 우리가 조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성장주도 우리가 이 배당 기준일 전후로 해서 한 20, 30% 팔았던 부분을 새해 들어서 다시 들어갔던 부분은 이번에 좀 반등이 나오면은 좀 일부 줄여서 이 현대미포조선이라든지 그리고 뒷부분에 말씀드릴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GS건설 경기 민감주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데요. 자, 포스코는 이번에 좀 좋은 재료도 나왔죠.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한 1160만 주를 갖고 있는데 이 중 일부를 올해 그렇죠? 소각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포스코는 그동안에 한 4차례에 걸쳐서 930만 주 자사주를 소각한 경험이 있어요. 2001년도에 290만 주, 2003년에는 180만 주, 2004년에도 180만 주, 그리고 2002년도에는 보유 자사주 280만 주 소각을 했죠. 자, 그때 주가 흐름 보면 2001년도에 59% 상승, 또 시장은 37% 상승한 것보다 시장 수익률보다 좋죠. 2002년도에도 시장은 9% 하락했는데 얘는 3% 하락에 그쳤다. 시장 대비해서 좋고 2003년도에 시장은 29% 상승했는데 얘는 38%나 상승하고 2004년에도 시장은 10% 상승했는데 14%. 그 이후 바로 요때죠. 요 시기입니다. 그 이후에 2004, 5년서부터 중국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크게 상장하는 그런 모습이 열렸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올해 아마 자사주 매각이 소각이 나오면 매각이 아니라 소각이죠. 소각이 나오면 시장 대비해서 과거에도 그랬듯이 또 추가적인 상승, 수익률이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또 이 자사주 소각뿐이 아니라 이 배당 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했는데요. 2022년까지는 중기 배당 정책 기준인 지분 연결 순이익의 30% 수준을 배당 성향이라 그러죠. 30% 정도에서 최소 1만원 이상 배당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외국인들이 홀깃한 그런 제시가 아닌가 해서 포스코 긍정적이고
또 오늘 최근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 나온 내용을 봐도죠.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죠? 2020년에 2조 4천억 영업이익이 2021년에 9조 2천억. 근데 올해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주가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은 올라간 거 지금 이것이 연봉인데요. 지난 이거 얼마입니까? 그죠? 2007년도에 76만 5천 원을 찍고, 그죠? 계속적으로 지금 30만 원, 고점 대비해서 50% 이상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9조 8조 정도,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실적은 작년 대비 감소를 하지만 주가가 올라온 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계속적으로 이 경기 민감주들은 시장을 주도주로 하는 그런 역할은 못한다. 단순히 이 금리 인상에 따른 거기에 따른 부담으로, 그죠? 성장주들이 쉬는 동안에 틈새를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뿐이다. 그죠? 그래서 짧게는 2, 3주, 길게는 한 두세 달 정도 좀 상승을 할 걸로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조금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 포스코가 지난해 하반기 철강석 가격 급락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저가 원재료가 투입됨에 따라서 1분기에 고로 원재료 투입 단가 하락으로 실적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분기에도 지난해 4분기와 유사한 높은 수익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그래서 포스코 관심 갖고, 또 건설주에서는 GS건설이죠. 주택 부분에서의 호실적은 지속될 걸로 판단되나 올해 대선이 향후 주가에 영향을 줄 걸로 판단이 된다. 이베스터 증권에서 리포트인데요. 자, 실적 부분 보면은 2020년에 7,500억에서 2021년 역성장이죠. 6,900억으로 줄었다가 올해 9,300억 정도 실적이 크게 좋아질 걸로 본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보면 GS건설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주택 부분에서의 호실적 지속은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GS건설, 포스코, 그리고 이 현대, 미포, 조선, 경기 민감주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이 세 종목으로 좀 압축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좀 매수 가격,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정고점에서 지지해준다. 거래가 크게 터졌던 가격대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29만원 정도죠. 그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가 한번 매수 타이밍, 지금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5일 상승을 하고 한 3일 정도 빠져서 29만원 선 내려오면은 한번 타이밍이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거래가 좀 많이 실리는 모습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상승 여력은 있다서 조정이 나올 자리니까는 29만원 한번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GS건설은 그죠? 우리가 지금 이것도 이제 5일째 상승 흐름인데, 자, 보면요, 얘네들도 GS건설이 지금 새해 들어서 그냥 갑자기 딱 뜨는 것이 아니라 지난 12월 달에 한번 준비를 한 모습이에요. 그죠? 수급적으로도 12월 달에 주가가 뜨고 조정을 받을 때, 12월 말쯤이죠. 조정을 받을 때 물량이 매수 들어왔던 물량에 비해서 크게 안 나와요. 12월 달에 계속적으로 매수한 물량 보십시오. 외국인계 기관들 매수한 물량 보십시오. 개인만에 계속 하다가 12월 배당락 이후, 그쵸? 29일과 30날 26만 조 딸랑 팔았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또 매수세, 그러니까 준비된 모습이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에 조정을 이용해서 그냥 치고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하고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그죠? 이대로 치고 가면, 아니면 소폭 조정에 그치면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에 그냥 20-30%만 발만 담근 다음 차원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죠?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 미포, 조선도 그렇고, 좀, 준비를 하고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내 투자 금액의 한 10에서 20%, 그죠? 내가 원하는 가격대 조정이 나오면은, 10%나 20% 다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조정이 생각보다 짧다 하면은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에 한 20-30%. 그런데 아까 내 전체 비중에 20%를 들어간다 하면은 거기에 20-30%면은 한 5%에서죠? 한 5% 내만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항상 우리가 주식은 돈을 벌러 하는 거지만은, 그죠? 네, 빨리 많이 벌려는 욕심으로 올라가는 종목 잘못 사면은 내 생각 반대로 주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대응력이 떨어진다. 그죠? 항상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 조정 모습이 나오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가격대 내려와서 샀는데 더 빠진다 해도 이미 어느 정도 빠진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등을 줄 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요거는 현대투자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교재 판매죠. 자, 유망주는요, 핵심 주도주 7종목, 목표가 공개를 해드리고, 또 중소형주 베스트 10종목 상승 논리 목표가 제시를 해드렸어요. 가격은 22만원. 하지만 이 특전으로 입금일부터 1개월 동안 유료회원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서, 지금 이제 주말이고 하니까는 그 종목을 우리가 월요일날 오전에 빠른 등기로 발송을 하면 화요일날 들어갈 텐데, 그 종목을 좀 미리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17개 종목을 정리한 것을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기 아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 주시고, 여기 핸드폰 번호로 입금자 명과 그리고 책자를 받을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확인이 되면 바로 이 종목 17종목 정리한 부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이번 기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